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나는 뭔가에 확 꽂혔다가 금방 흥미를 잃어버려. 갑자기 기분이 들뜨고 또 어느 날은 바닥까지 가라앉아. 혹시 나 ADHD일까? 아니면 조울증? 이런 혼란 한 번쯤 느껴보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두 질환은 겉모습만 보면 너무 비슷해서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답답하고 주변에서도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은 다 ADHD래. 기분 들쭉날쭉한 건 그냥 성격 차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감정 기복은 있고 새로운 자극에 민감한 성격도 흔하죠. 실제로 ADHD나 양극성 장애를 과잉 진단하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증상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성격이 아니라 뇌 기능의 문제일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그 미묘한 경계를 함께 짚어보면서 전문가들의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두 질환의 구분 포인트와 관리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A는 새로운 걸 보면 꼭 해보고 싶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시작하고 재밌어 보이면 일단 질러보는 성격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해낸 적이 거의 없어요. 회의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자꾸 까먹어서 말문이 막히곤 했죠. 그래서 A는 한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진짜 ADHD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괜히 자신감이 넘치고 기분이 붕 떠서 밤새 계획을 세우고 괜히 비싼 걸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며칠 뒤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도 마음도 무겁고 사람도 피하게 됐죠. 그때 A는 다시 생각하게 돼요. 혹시 그냥 산만한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혹시 이거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사실 이런 기분의 파동이 반복되는 걸 양극성 장애 또는 예전 말로 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ADHD와 양극성 장애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두 질환은 전혀 다르지만 겉보기에는 놀랄 만큼 유사한 특징들이 많습니다. 충동성, 산만함, 기분 변화, 에너지 기복 등은 둘 다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ADHD로 진단받았다가 나중에 양극성 장애로 바뀌거나 반대로 양극성으로 오진된 ADHD 사례도 많습니다. 심지어 두 질환이 동시에 병존하는 경우도 존재해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증상의 원인, 감정의 흐름, 에너지 패턴까지 전혀 다릅니다. 비교표를 함께 보시면서 두 질환의 주요 차이를 정리해 볼게요. ADHD는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자극 반응형이고 양극성 장애는 특별한 계기 없이도 기분이 수일, 수주간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ADHD는 보통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는 반면 양극성 장애는 청소년기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치료 접근법부터 일상에서의 대처까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ADHD 환자 중 일부는 양극성 장애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조증일 때 ADHD 특성이 증폭되고 우울할 때는 무기력과 산만함이 더 심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두 질환이 함께하는 경우 진단과 관리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몰입, 탈진, 우울을 반복하면서 양극성과 유사해 보일 수 있어요. 진단도 중요하지만 대처 방식도 달라야 해요. ADHD일 경우 루틴을 만들어서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종이 다이어리나 체크리스트, 알람 등 시각 도구를 활용하세요. 잊기 쉬운 물건은 가방에 항상 고정 위치로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양극성 장애일 경우에는 조증일 때일수록 괜찮다면 병원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더 위험합니다. 정기진료와 약물 복용은 필수.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직장과 상태를 공유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역할 재설계, 환경 조정이 병행되어야 재발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ADHD와 양극성 장애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내면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정확히 진단받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정신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어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고민 있는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정신건강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